서울대학교의 이근 교수라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전술핵을 도입하자. 이 핵 문제 나오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서울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전술핵을 도입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자체 핵무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월 8일 북한이 공표한,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핵무력정책법을 북한이 만들었죠. 이근 교수는 이걸 거론하면서 북한 핵의 불가역성, 이제 북한의 핵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전력 보유 전력을 고민해야 된다. 핵 보유국을 상대로 핵보다 나은, 핵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은 현재로선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깡패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총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경찰도 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라는 게 미국의 핵무기 들여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자체 핵무기를 갖춰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요.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 양반이 문재인 정권 때 기관장을 지냈던 이른바 진보, 좌파 인사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관련해서는요,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해야 된다. 햇볕론자예요.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가 너무 고도가 되니까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일종의 전향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급진적으로 바꾸게 되었는가?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 부분이 아주 특이해서 제가 인용을 해보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국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월간지에 인터뷰한 내용을 짤막하게 인용을 해보면요. 중국, 러시아가 제국을 꿈꾸면서 한국의 위협이 예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탈냉전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는 제국을 꿈꾸면서 영토 확장을 꾀하는데 한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들과 대적할 수 있다. 북한도 북한이지만 이 북한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전역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당연히 평화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만적 전체주의 체제들이 점점 발효하고 있기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이 사람은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첨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를 야만적 전체주의 체제에서 막아내기 위해서는, 또 그들을 복음화하고 평화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핵이라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이근 교수 얘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디커플링, 탈동조화라 그러죠.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벌어지고 있고, 기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이걸 바꾸려는 현상 변경 세력들이 좀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는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들. 그리고 기존에 한국이 편입되어 있던 질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게 냉전 이후에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전체적인 부를 팽창했던 시대가 바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깨려고 하는 현상 타파 세력이 중국, 러시아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속화시켰다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가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다, 현상을 타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은 전체주의 국가고,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고, 필연적으로 전제군주와 흡사한 통치자가 등장하게 되고, 오랜 전통으로 말하면 제국의 DNA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세계관에 따라서 자국천하, 중국 중심의 세계를 꿈꾼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향수도 있고 말입니다. 중국의 천하라는 건 결국 청나라의 복원이다. 청나라가 뭐예요? 한국이 속국이었던 시절 아니에요. 그 시대를 다시 재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국. 어쩔 수 없이 중국은 DNA적으로. 그래서 대만, 동남아시아, 한반도까지 현대판 속국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북한은 정치적인 속국이에요. 근데 한국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중국 비밀경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일 수도 있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엄청난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 시기에 친중, 심지어 친러시아, 친푸틴으로 나가는 보수 인사들 많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라도 일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단서를 주셨는데 그것조차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않는 겁니다. 이 지정학적 시대, 한마디로 지금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냉전 이후는 말이죠. 근데 과거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근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정학적 시대, 지리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에는 한국은 빈약하고 약했지만 세계 시장이 열린 덕분에 한국은 무역을 통해 돈을 벌게 됐고 민족 역사상 최고의 시대를 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한국의 가장 유리한 국제질서고 중국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지정학적 질서에 흡수돼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한국을 향한 부르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북한을 복음화하는 거죠. 중국을 복음화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저 어둠의 질서, 흑암의 질서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것이 한국 국익의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래야 번영과 평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사라지면 한국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역을 못하면 한국은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과 좁은 영토밖에 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이 안정된 시장 질서에서 한국의 영토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외교 안보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의 이런 지정학적 질서 안에 다시 빨아들이려고 하는 사실은 반문명적 전체주의 사회죠. 이 안에 한국을 흡수하려는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핵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도 평화와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근 교수 얘기예요.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푸틴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점령해서 자국 영토로 선포를 했고 국민 투표까지 마친 상태다라는 겁니다. 서방 세력이 이걸 침범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은 점점 시민을 향해 가고 있고 병력 간 다툼으로는 승부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전기, 가스 등 인프라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이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이고 결국 최후에는 핵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위력 핵무기, 즉 전술 핵부터 쓸 거라는 겁니다. 큰 핵무기가 있고 작은 핵무기가 있죠. 큰 핵은 전략핵, 작은 핵은 전술핵이라 그러는데 이 작은 핵무기를 어떤 특정 타겟을 노리는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은 정말로 핵을 쏠 수 있는 이들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뭔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통일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복음 통일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이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다시 소생되는 게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기도하는 게 구체적인 행동이죠.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한국의 국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담론들이 제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이건 어떤 면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가장 본질적인 건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택하심이 무엇인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을 잠잠히 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는 걸 원하십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걸 원합니다. 러시아의 저 전체주의 질서가 깨지고 저 땅에 자유로운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에서 난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이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저 견고한진들, 북한을 잡고 있는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중국 공산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하시며 러시아의 전체주의 질서가 변화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산산이 흩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흩어질지어다.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게 하옵소서. 우상을 따라가는 열국들 우상과 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에 임하여 주시며 이스라엘까지 가는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시어 이 바이블 벨트가 다시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 북한에서 살아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가련한 영혼들이 살려내는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이 평양 동방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게 하시며 저 예루살렘 시온에서 찬송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